여군 최초 투스타인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하여 몰래 군입대를 했던 여성이 훈련 중에 동료를 구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부당한 처벌과 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가 부대로 찾아오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육 탐색 구조 비행전대 청주 공군기지 한편에 자리한 이곳은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는 신념 아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마지막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구조대 SART는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군의 가장 날카로운 메스이자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들의 상징인 붉은 베레모를 쓴 윤채은 하사는 팀의 자랑이자 동시에 이질적인 존재였다. 극한의 체력과 고도의 의료기술, 전술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SART에서 그녀는 모든 훈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에이스였다.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선임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여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윤 하사, 또 혼자 날아다니는군. 여기는 고개비행단이 아니야. 고강도 산악장애물 돌파 및 응급처치 훈련. 깎아지른 절벽을 로프 하나의 의지에 오르내리고 가상의 교전 상황 속에서 부상당한 마네킹에게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채은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동훈 대위가 못마땅한 듯 말했다. SART의 훈련 교관인 그는 채은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이 팀의 위계와 전통적인 전우회를 해친다고 믿는 인물이었다. 채은은 묵묵히 훈련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동경심 때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공군교육사령부 사령관, 철의 여장부라 불리는 강선주 소장이었다. 여성 최초의 전투기 편대장부터 시작해 공군의 모든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어머니. 채은은 어릴 적부터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오롯이 실력을 증명하고 어머니가 걸어온 길에 누가 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후배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SART에 자원했다. 어머니에게는 일반 행정부사관으로 임관했다고 거짓말을 한 채였다.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채은은 관물대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T-50 훈련기 앞에서 파일럿 복장을 한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어린 채은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채은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워졌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존재가 머지않아 자신을 짓밟으려는 거대한 부조리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그녀의 날개를 다시 펴게 해줄 가장 강력한 바람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조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곁에서 한동훈 대위의 왜곡된 엘리트 의식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강원도 태백 산맥 깊은 곳, 육해공군 합동훈련이 한창이었다. 채은이 속한 SART팀은 적진에 고립된 아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훈련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악천후 때문이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와 짙은 안개로 헬기 접근이 어려워졌고 팀은 도보로 험준한 산맥을 돌파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조종사 역할을 하던 공군 공정통제사 CCT 대원 한 명이 모의 IED급 조폭발물에 의해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무전이 날아들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대퇴 동맥 파열로 수십 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부상자 위치는 협곡 아래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서 접근이 제한된다. 정규 루트로 우회해서 접근한다.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될 거다. 팀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위가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채은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좁은 암벽 루트가 보였다. 보고합니다. 저 암벽 루트를 이용하면 30분 내로 접근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환자 상태를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안 돼. 한 대위가 단칼에 거절했다. 규정에도 없는 위험한 루트다.
단독 행동은 절대 허가할 수 없어. 전 팀원은 내 지시에 따라 우회 루트로 이동한다. 이건 명령이야. 대위님, 이 시간이면 환자는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SART의 존재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위험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채은이 간절하게 항변했지만 한 대위는 요지부동이었다. 자신의 통제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의 성격상 채은의 제안은 그저 하급자의 건방진 월권 행위로 보일 뿐이었다. 명령 불복종인가, 윤하사? 싸늘한 그의 목소리에 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채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군인은 결과로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하지만 저는 사람을 구해야겠습니다. 채은은 짧게 결심을 굳히고 로프와 의료 장비를 챙겨 암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윤채은 하사, 당장 돌아와. 한 대위의 분노에 찬 고함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수십 미터를 하강하는 것은 사투에 가까웠다. 하지만 채은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협곡 바닥에 도착했을 때 부상당한 CCT 대원은 이미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채은은 신속하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혈대를 감아 출혈을 막고 정맥 주사를 놓아 수액을 공급했으며 보온포로 몸을 감싸 채운 저하를 막았다. 그녀의 모든 손길은 수백,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교과서 그 자체였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CCT 대원은 간신히 최악의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얼마 후 우회로를 통해 도착한 본대가 현장을 수습했다. 부상자는 무사히 헬기로 후송되었고 모두가 채은의 용감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에 감탄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동훈 대위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그날 밤 한 대위는 채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윤채은 하사, 넌 오늘 아주 대단한 영웅이 됐더군. 그의 목소리는 칭찬이 아닌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군은 영웅을 원하지 않아. 오직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만을 원할 뿐이지. 넌 오늘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어. 저는 인명을 구조했을 뿐입니다. 닥쳐. 내 그 오만한 판단 때문에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내가 뭔데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 한 대위는 이성을 잃고 채은의 멱살을 잡아챘다. 여군이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군대 기강이 어떤 건지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채은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한 대위가 휘두른 주먹에 그대로 맞은 것이다. 입술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그는 채은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건 학명에 대한 정당한 지도다. 넌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려 했어. 모든 팀원들이 똑똑히 봤을 거다. 그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했다. 채은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지휘관의 광기 앞에서 그녀는 그저 무력한 피해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채은은 상관 폭행 및 항명이라는 죄목으로 부대 내 기지에 구금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구한 CCT 대원은 다른 부대 소속이었고 같은 팀 동료들은 한 대위의 서슬퍼런 협박과 회유 앞에 침묵을 강요당했다. 윤 하사가 징계 문제로 격분해서 한 대위에게 먼저 달려들었다는 거짓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차가운 구금실 바닥에 누워 채은은 절망했다. 자신의 신념, 붉은 베레모에 대한 자부심, 어머니를 향한 동경심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이 부조리한 폭력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공군의 모든 미래가 시작되는 이곳의 공기는 학구적이면서도 엄격한 기울로 가득했다. 사령관 강선주 소장의 집무실은 그 중심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군 교육 훈련 계획서들이 빼곡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다. 벌써 열흘째.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제잘거리며 안부를 전해오던 딸 채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처음 며칠은 대규모 합동훈련 때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났을 시점인데도 감감무소식인 것이 마음에 걸렸다. 평소와 다른 불길한 정적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하며 단련된 지휘관의 직감이자 딸의 안위를 염려하는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비서실장, 최근에 종료된 육해공 합동훈련 결과 보고서 좀 가져와 봐요. 특히 탐색 구조전대 쪽 AAR 사후 검토 보고서로 최대한 상세한 원본으로. 그녀의 지시에 비서실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즉시 자료를 준비했다. 공군 교육의 수장이 일선 부대의 훈련 AAR 원본을 직접 챙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잠시 후 강 소장의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다. 그녀는 다른 부분은 건너뛰고 제육 탐색 구조 비행전대 관련 부분부터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성공적인 훈련 성과를 나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 기타 및 특이사항란에 적힌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훈련 중 발생한 NCO 부사관 1명의 명령 불복종 및 지휘관과의 마찰건은 부대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 진행 중임. NCO 1명 명령 불복종. 강선주는 자신의 딸이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채은은 누구보다 규율을 중시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믿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아이였다. 그리고 지휘관과의 마찰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군 조직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그녀에게는 거대한 위험 신호로 읽혔다. 해당 훈련 교관 이름이 뭐지? SART 훈련 교관 한동훈 대위입니다. 공사 출신으로 능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부하들과의 융화에 문제가 있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위. 강 소장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머릿속에서 불길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교육사령관 명의로 청주기지에 공식 전문을 보내 합동훈련 AAR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SART 훈련 과정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사령관이 내일 직접 방문하겠다고. 지금 말씀이십니까? 내일 바로 말입니까? 그래, 내일. 그리고 이번 방문에 공군 중앙수사대 OSI 특별수사과 요원 2명을 대동시키겠다고 추가해. 훈련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문 역할이라고 명시하고.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교육사령관의 부대 방문에 OSI가 동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감찰 통보나 다름없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나자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딸이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아이가 어딘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분노가 되어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의 무게가 단순히 공군 교육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때로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모든 분노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미매의 날개이기도 했다. 채은아, 조금만 버티고 있어. 엄마가 간다. 강철의 여장부 그녀의 분노를 실은 바람이 청주를 향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주 공군기지 제육 탐색 구조 비행전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공군 교육사령관 강선주 소장이 불시에 방문한다는 전문이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방문도 아니었다. OSI 요원까지 대동한다는 소식에 전대장 이하 모든 간부들은 밤새 잠을 설쳤다. 오전 10시 사령관 마크를 단 검은색 승용차가 전대 본부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흠잡을 데 없는 정복 차림의 강선주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날카로운 눈빛에 OSI 요원 2명이 내렸다. 의전과 보고를 위해 도열해 있던 전대장과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충성. 전대장 대령 차진호입니다. 전대장이 거수 경례와 함께 보고했지만 강 소장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 시선은 그의 뒤에 서 있는 한동훈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대위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 소장의 시선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교육사령관의 방문 목적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전 대장, 길게 얘기할 것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강 소장은 회의실로 이동하며 말했다. 이번 합동훈련 AAR을 보니 훈련 성과는 좋았지만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더군. 특히 부사관 한 명의 명령 불복종과 항명 사건이 있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한동훈 대위, 먼저 상황을 설명해보게. 회의실에 자리한 한 대위는 자신이 미리 준비했던 대로 거짓으로 포장된 보고를 시작했다. 윤채은 하사가 훈련 중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려 하기에 이를 제지했으나 오히려 징계 문제로 격분하여 제게 폭언과 함께 달려들어 부득이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의 보고가 끝나자 강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침묵이 한 대위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그렇군. 강 소장은 짧게 답하고는 전 대장을 향해 말했다. 그 윤채은 하사라는 대원, 지금 직접 만나봐야겠어. 직접 그 대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지금 말입니까? 윤 하사는 현재 규칙 위반으로 기지 내구금. 알고 있어. 데려오게. 잠시 후 헌병 2명에게 이끌려 한 여군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며칠간 구금되어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왼쪽 입술 끝에는 희미한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녀의 딸 윤채은이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강선주 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자신의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며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눌렀다. 평생을 지켜온 군인 강선주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채은 역시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어떻게? 모두 나가보게. 강 소장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윤채은 하사와는 따로 면담을 해야겠으니 밖에서 대기하도록. 전 대장과 한 대위, OSI 요원들까지 모두 방을 나가고 넓은 회의실에 오직 모녀 2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 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로 달려갔다. 채은아.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강선주 소장은 상처 입은 딸의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억지로 버티고 서 있던 채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엄마.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단 하나의 이름. 채은은 그대로 어머니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강철 같던 교육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딸을 끌어안고 함께 오열하는 한 어머니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회의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대위의 등줄기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철 날개의 진짜 분노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윤채은 하사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시면 안 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닥쳐라. 강선주 소장은 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엉망이 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그리고 뺨의 선명한 피멍. 딸의 얼굴에 새겨진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다.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내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 차 소장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채은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 소장은 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불타는 분노와 냉혹한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괜찮다. 이제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보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따뜻하면서도 강한 눈빛에 채은은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훈련 중의 선택과 목숨을 건 구조 과정, 그리고 돌아온 후 한동훈 대위의 사무실에서 겪었던 끔찍한 폭행과 협박, 거짓으로 꾸며진 보고서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강선주 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내 강철 같은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단순히 딸이 당한 폭력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군의 신성한 규율이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짓밟는 도구로 사용된 것, 인명구조라는 SART의 존재 이유가 항명으로 둔갑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직이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분노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강 소장은 말없이 일어나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엄마가 아니라 공군 장군 강선주가 할 일이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고 그 때문에 문 앞에 서 있던 전대장과 한대위는 더욱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전대장. 예. 사령관님. 지금 즉시 윤채은 하사를 내 특별 지시에 따라 보호 조치한다. 당장 의무대로 후송해서 상세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직보하도록.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동훈 대위에게 향했다. 한동훈 대위. 그리고 이 사건 조사에 관여했던 모든 인원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 내 허락 없이는 이 기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마지막으로 그녀는 함께 온 OSI 요원들을 불렀다. 지금 즉시 한동훈 대위의 사무실과 숙소, 개인 통신 장비 및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 훈련 관련 모든 기록과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하도록. 이건 교육사령관의 공식적인 명령이다. 사령관님, 이건 월권. 한 대위가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강 소장의 얼음장 같은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다. 입 닥쳐. 지금부터 내 놈은 피해자일 뿐이야. 분노의 서막이 올랐다. 강철 날개가 썩어빠진 군 조직의 심장을 향해 강림하고 있었다. 공군 교육사령관의 직접 명령이 떨어진 후 공군 중앙수사대 OSI의 수사는 거침이 없었다. 정의의 날개는 청주 기지에 내려앉아 한동훈 대위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확보된 것은 채은이 구조했던 CCT 대원의 증언이었다. 그는 군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수사관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진실을 말했다. 윤채은 하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폭우 속에서 혼자 절벽을 타고 내려와 저를 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항명을 했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이어서 채은과 함께 훈련에 나섰던 SART 팀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모두 한 대위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지만 OSI의 철저한 신변 보호 약속과 교육사령관이 직접 지켜보는 수사라는 사실 앞에 그들 역시 양심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 대위님은 평소에도 윤 하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윤 하사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 대위님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윤 하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한 대위의 범죄 사실을 가리켰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그의 컴퓨터에서는 윤채은 항명 사건 보고서의 초기 수정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규정 위반 정도로 작성되었던 보고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관 모욕, 폭행 시도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증거였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보한 OSI는 한동훈 대위를 소환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지만 이미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한동훈 대위. 당신은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할 말 있나? 수사관의 추궁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결국 한동훈 대위는 직권남용, 초병에 준하는 직무수행자 폭행, 특수상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사건을 묵인하고 허위 보고에 동조한 전 대장 역시 직위 해제되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의의 날개는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부패한 자들을 심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군사법정의 엄중한 판결뿐이었다. 한 달 후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공군 본부 고등군사법원 SART 대원 폭행 및 사건 은폐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한동훈 전 대위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증인석에는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정복을 입은 윤채은 하사가 자리했다. 방청석 한쪽에는 강선주 소장이 담담한 얼굴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 전 대위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일부 기강 해이 장병에 대한 훈련 교관의 과도한 지도이자 피해자의 배경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편파 수사라며 끝까지 발버둥 쳤다. 하지만 군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법정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채은의 상해 진단서, 피 묻은 전투복, 동료들의 영상 증언, 조작된 보고서의 수정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구조된 CCT 대원의 감동적인 증언이 이어지자 방청석은 술렁였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것은 윤채은 하사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저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SART의 첫 번째 맹세는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휘관의 명령보다 제가 붉은 베레모를 쓰며 맹세했던 그 첫 번째 약속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한동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다른 군인의 인격과 신념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한동훈 대위는 저를 폭행하고 모욕함으로써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공군과 붉은 베레모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회복된 명예가 아닌 땅에 떨어진 공군의 명예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술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개인에 대한 원망을 넘어 공군 전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방청객들은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보았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동훈,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관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에게 상해를 입히고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였으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파면을 선고한다. 징역 12년 파면. 공군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장교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채은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묵묵히 그 앞을 지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강선주 소장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내 딸.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의 증표였다. 심판의 법정은 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의 어둠을 태우고 정의의 새벽을 밝히고 있었다. 한동훈 전 대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선주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군 전체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특히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 자질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부조리 및 가혹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군 내부의 경종을 울렸다. 윤채은 하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원래의 부대로 복귀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위급 상황 시 지휘관의 부적절한 지휘에 대응한 모범적인 부사관 사례로 공군 전 장병에게 전파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에도 채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결국 어머니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복귀 후 그녀는 일부러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강선주 소장이 예고 없이 청주 기지의 채은의 숙소를 찾아왔다.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매콤한 냄새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던 작은 방을 채웠다. 아직도 엄마가 원망스럽니? 식사를 하던 중 강 소장이 조용히 물었다. 채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넌 해냈다. 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폭우 속에서 절벽을 타고 내려가 전우를 구하겠다는 신념을 지켜냈기 때문에 엄마가 나설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부당함에 타협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다.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채은아. 엄마는 그저 내가 힘들게 파놓은 진실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렸을 뿐이란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게 아니야. 때로는 도움을 청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단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교육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내 엄마로서 너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어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채은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의 존재는 자신의 노력을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날개였다는 것을.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한 침대에 누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인으로서의 고충, 여자로서의 삶, 그리고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 길고 길었던 상처의 시간은 비로소 완전한 치유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채은은 이제 새로운 날개를 펼 준비를 마쳤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 공군 제육탐색 구조 비행전 때 SART의 고강도 항공구조 훈련이 한창이었다. 거친 산악 지형 상공을 비행하는 HH-의육식 탐색 구조 헬기에서 한 무리의 붉은 베레모들이 레페를 타고 지상으로 강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상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중사로 진급한 윤채은이었다. 알파팀 9시 방향으로 전개. 브라보팀 환자 확보 후 즉시 응급처치 실시. 지난 1년은 그녀에게 격동의 시간이었다. 군사법정의 증인에서 부대 개혁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제는 가장 신뢰받는 교관이자 팀 리더로. 그녀는 쉼없이 달려왔다. 뺨에 남았던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군인 정신 속에 강철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환자 바이탈 안정. 후송 준비 완료. 훈련 종료를 알리는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땀으로 범벅이 된 후배 대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엄격한 교관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때 훈련을 총괄하던 지휘부 텐트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공군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영전한 강선주 소장이었다. 그녀는 훈련 참관을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수고 많았다, 윤중사. 충성. 감사합니다, 부사령관님. 딱딱한 경례와 대답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훌륭한 지휘였다. 역시 내 딸이야. 강 소장이 주변의 다른 지휘관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채은은 그저 씩 웃어 보였다. 이제 정말 내 힘으로 너만의 하늘을 날고 있구나. 부사령관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바람 덕분입니다. 아니, 이건 온전히 내가 펼친 날개의 힘이다. 강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늠름하게 성장한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훈련을 마친 채은은 팀원들과 함께 헬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붉은 베레모를 고쳐 썼다. 그 베레모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강철의 날개는 더욱 단단해졌다. 윤채은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강선주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설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의 뒤에는 딸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기꺼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던 강철 같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맹세,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